스스로를 죽이고 싶은, 아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을 이 세상에서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을 가졌던 젊은이 사미유. 스스로 자신을 암흑 속에 가둬놓고 헤매기만 했었죠. 그러던 중 우연히 심리 상담을 받게 되었고, 놀랍게도 이 젊은이는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찾아 나서게 되었죠. 대학교 3학년,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는 사미육은 만화를 그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야기를 담아야 할지 아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이야기에 대해 생각할수록 두려워지고 그림에만 더욱 집착하였죠. 학교 수업에도 성실히 참여했지만 그저 시키는 대로 따라갈 뿐이었고, 좋은 학점도 장학금도 내가 이것을 잘한다거나 뿌듯해한다고 느끼게 해주진 못했어요. 사미육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밖으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주 괜찮은 척 지냈죠. 너무나 혼란스럽고 괴롭고 심지어 삶을 끝내고 싶었던 사미육은 결국 휴학을 하고 그 기간 동안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 졸업작품으로 내보이겠다 생각했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닥치는 대로 그림을 그렸고 다른 디자인 공부도 열심히 했답니다. 하지만 결과물이라고 할 만한 것은 나오지 않았고 자책과 자학은 계속되었어요. 자기 마음을 모른 채로 하는 자기 성찰, 자기 반성은 막연히 신에게 속죄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을 뿐 실은 자신을 괴롭히는 자학, 자해와도 같았죠.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른 채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겠다는 두려운 마음을 안고 참가한 WPI 초급 워크숍에서 사미육은 황상민 박사로부터 바로 대학교에 복학하라는 솔루션을 듣게 됩니다. 복학 후 개인 상담 그리고 황심소 라이브 상담까지 받으며 사미육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 자신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대체 사미육이 받은 심리 상담이 무엇이기에 자기 자신의 삶을 끝내려던 젊은이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우리 함께 계속 지켜봅시다. 어휴, 그 사이 그 이야기 하는데도 눈물이 앞을 가리는 이런 상황이군요. 네. 이걸 본인이 지금 그리는 만화의 시납시스를 벌써 들고 온 거예요? 네. 우와. 안녕하세요. 저는 앞으로 제 세계를 드러내는 만화가가 되고 싶은 이제 326입니다. 현재 시각 디자인과 4학년에 재학 중인데요. 다음 학기 때 만화책이랑 영상으로 졸업 작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저것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림이나 디자인이나 역사나 영상 여러 가지 많은데 이제 너무너무 많아서 휴학한 다음에 그것도 이제 만화에 적용시키려고 했는데 그럼 뭐가 문제지? 스토리, 디자인, 그림 연습, 구도, 습작, 홍보, 컨셉 정리, 디자인을 해야 하나 만화를 해야 하나 이러면서 뭔가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들이 이제 늘자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서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혼자서 하려다가 이제 결국 혼자 마음에 안 들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WPI 상담 코칭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박사님은 가이드를 어느 정도 해주면 그 안에서 생활이 생기고 3년 정도 따르게 되면 세계를 표현하면서 경제 활동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혼자서 하면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불안하고 이것저것 하려고 하다가 걱정만 들으니 뭔가 있다고
늘 생각하는데 막막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자꾸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 그런 이중고를 겪고 있던 것 같아요. 물어볼 사람을 찾아서 의견을 물어보고 확인받는 것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려야 할지도 잘 정리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싶어요. 이제 이 스토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캐릭터는 어떻게 보이는지, 또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는지 알고 반응도 알고 싶습니다. 배경은 도박사 마부제라는 영화에서는 20세기 초 바이마르 공화국 양식을 따르지만 다른 세상이다. 이미 본인은 준비된 만화가의 상황이네요. 그래서 내가 그리는 만화는 20세기 초 바이마르 공화국, 나도 이 20세기 초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본인은 닥터 마부세라고 이름까지 정했어. 그런데 그거는 이제 예전에 있던 영화의 제목이고, 그러니까 도박사 마부제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는 독일이 조금만 공국으로 있었거든요. 바이마르 공국이 그중에서 상당히 큰 공국 중에 하나예요.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1차 세계대전이 나가지고 항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만들어진 공화국이 바이마르 공화국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자, 봅시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세상이 혼란스럽고 갑자기 떼돈을 벌거나 파산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이게 인플레 때문에 세상이 혼란스럽고 갑자기 코인을 벌거나 파산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자 부동산 투기와 코인 투기로 인해서 세상이 혼란스럽고 떼돈을 벌거나 파산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파티나 도박이나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게 과일 커스튬을 왜 입고 다녀요? 사실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코드는 혼란스러운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코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과일 코스튬? 이건 어떤 코드일까요? 대답을 꺼내지 못하는 326. 이에 황 박사님은 과일 코스튬을 입은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했을지 그 캐릭터의 마음을 읽어줍니다. 사실 이 나라에서는 과일이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먹을 게 없으면 과일이라도 먹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나라였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과일이라도 있으면 먹지, 과일을 못 먹으니까 난 과일 먹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마스크라도 쓰고 다녀야지. 이렇게 하면 훨씬 생생하게 왜 사람들이 과일 커스텀을 입고 돌아다니는데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이 많은지에 대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지금 생각하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돌아다니는지 조금 더 생생하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네, 들어와요.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나타난 인플레이션 현상이나 대한민국에서 코인과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게 없고, 그 때문에 파산을 해서 죽는 사람들도 많고 떼돈을 벌어 살아가는 사람들마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었다니, 왜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관심을 두지 않고 바이마르 공화국에만 집착했을까? 그러면서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없다고, 다 안다고, 알았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진행하려 했다니. 그리고 이 세계에서 과일옷을 입은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더 맛있는 과일옷을 입는다고 비교하며 자랑하고, 그 과일옷이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지만 과일옷을 벗으면 어떻게 비교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지금 세상에서도 벌어지는데, 마치 돈, 집, 차, 명품 등을 비교하는 것처럼 그런 재밌는 의미를 내가 못 붙였다니 신선한 충격과 충격의 연속이었다. 상상 속의 세계는 말 그대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과일 코스튬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그 다음엔 아무것도 떠오르지가 않아.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 내야 하는데 이런 고민을 했던 326. 하지만 그 캐릭터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런 코스튬을 입게 되었을까 자세히 살펴보니
캐릭터가 살아나는 듯 느껴졌죠. 그리고 살아난 것은 그 캐릭터뿐만이 아니었어요. 326 작가도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답니다. 본인은 아직 눈치채지 못했지만요. 326은 서서히 바이마르 공화국과 과일 코스튬을 선택한 자신의 행동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면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 그중 두 사람 마보제와 카로차는 혼란스러운 세계에서 윤리도둑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저택을 털러 가다가 우연히 베니타토리움이라는 박물관을 도망쳐 옵니다. 그곳에는 박물관장 사르트르가 쓰러져 있었고 두 사람이 그를 구해주자 사르트르는 그들을 박물관에 초대합니다. 다음날 사르트르는 박물관을 투어시켜주고 이야기가 있는 물건을 편적으로 소개시켜줍니다. 자, 그런데 지금 눈이 안 좋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저기서 본인이 주인공 한 사람은 닥터 마부제 한 사람은 카로차라고 했는데 네. 저 주인공의 이름에 관련된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그냥 따온 거라서 사실 없다고 보면 돼요. 진짜 본인이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진짜 본인 시납시스를 만들었고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림을 그리고 스토리를 하고 있는 진짜 이거는 본인의 단순 무지함이 아니라 본인이 마음이 없는 상태로 좀비 상태로 자기가 비주얼한 측면이나 이야기의 서사나 이런 걸 만들고 있다라는 거를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네요.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이 작가로서 지금 이 스토리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흉내내고 누군가를 그냥 가져오는 그냥 뺏기는 예술가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원단으로 시납시스의 지금 시작 한 페이지 한 줄 한 줄 내한테 지금 비명을 지르듯이 뭉클이 절규처럼 알려주는데 혹시 여러분들 지금 황 박사님이 326에게 단순 무지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듣진 않으셨겠죠? 단순 무지 혹은 똑똑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걸 그대로 알려주고 계시답니다.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뚜렷하게 자기 마음을 가져야 작품에 담아 표현을 낼 수 있는데 326은 오히려 오랫동안 자기 마음을 부정해오고 어쩌면 자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고 여겼을지도 모르고요. 마음이 없는 좀비 상태와도 같은 거 맞죠? 나만의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주고 싶은데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뚜렷하게 구체화시켜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마치 동굴 속에 스스로를 가둔 채 괴롭고 혼란스러워했던 그 마음이 사실은 시놉시스에서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에요. 황 박사님은 상담가로서 동굴 속의 326의 손을 잡고 이렇게 당신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답니다. 한 발 한 발 이끌어주고 있어요. 원신일치. 원하는 것과 믿는 것을 일치시켜라. 자기의 믿음을 실현시키기 위해 사는 게 바로 삶이다. 다음 코드는 인류도둑이랍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해결하고 싶다면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심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면 어떤 답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혼란스러운 세계에서 인류 도덕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라고 할 때 본인은 그러면 여기서 인류 도덕이라는 것이 그냥 남의 물건을 훔친다 그 정도 생각을 하지, 그냥 잡도덕, 잡놈이라고 그러죠. 그 잡도덕과 인류 도덕의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본인은 이해를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내가 막 들거든요. 인류 도덕은 어떤 도덕을 인류 도덕이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어떤 도덕? 저는 일단은 팀을 꾸려가지고 어떤 건물에 이제 침입할 때 계획을 세워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제 침투를 해서 들키지 않는 방법으로 물건을 터는 게 인류 도덕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렇죠. 그거는 대도라고 그래요. 대도 조세영 뭐 이런 소리 들어봤죠? 그거는 인류 도덕이라고 안 하고 대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거를 팀을 만들든 안 했든 아니면 오션스 11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도덕들이 대도 수준이에요. 근데 그걸 본인은 인류 도덕이라고 했는데 본인은 이 도덕계에 있어서 이 계급과 신분 구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아직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부제와 카르타는 혼란스러운 세계에서 인류 도덕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게 대도, 큰 도덕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정도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인류 도덕이라고 할 때는 이름이 의미가 있어야 돼요. 분명히 원작 뒤져가지고 원작에서 왜 카르타와 마부제라고 썼는지 찾아보세요.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도 인류 도둑이라는 코드는 차용을 했는데 어떤 이야기가 담긴 코드인지 326의 마음을 살펴보니 그냥 도둑질을 아주 잘하면 된다 뿐이네요. 그건 너무 밋밋한 이야기인데요. 아마 카로차, 마부제라는 캐릭터를 처음 만든 원작자는 분명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는지 뚜렷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 마음이 지금 326에게까지 전달되어서 이렇게 꽂힌 걸 테니까요. 그런 원작가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찾아보면 그때 그 캐릭터에 꽂혔던 내 마음도 찾아볼 수 있겠죠. 사르트르는 박물관 관장인데 이제 물건 수집하잖아요. 네, 사르트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은 왜 사르트르가 됐을까요? 제가 그냥 결정한 이름. 훌륭해요. 자, 그럴 때 본인은 사르트르라는 이름을 결정을 했죠. 예. 그러면 본인이 어떤 마음에서 이 사르트르라는 이름을 정했을까요? 혹시 자기 마음을 사르트르라는 이 박물관장의 이름을 정한 나의 심리는 무엇이었을까? 없다면 본인은 좀비의 마음에서 이 시납시스를 썼다는 걸 고백하는 자리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은 아무리 해도 이름을 이제 바꾸지 말자고는 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이름을 지을 때는 거기에 대해 의미 생각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참, 그랬을 때 사르트르 하면 혹시 사르트르라는 이름 우리가 아는 유명한 분 생각나요? 실존주의 철학자. 네? 실존주의 철학자. 실존주의 철학자. 오, 훌륭해요. 어느 나라 사람? 프랑스 사람. 프랑스 사람. 그런데 지금 발마르 공화국 어느 나라? 독일이에요. 독일. 파리에서 최소한 500km는 떨어진
그 거리에 사는 사람이 사르트르라는 걸 했다면 실존주의 철학자 블란 사람 사르트르는 그러면 독일의 후손일까요? 아니겠죠. 그런데 지금 독일에 이 바이마르 공화국을 예상을 했으면 이 박물관장이면 그 계급에서 사회 계급에서 귀족 계급 이상의 수준이 되는 사람이 아니면 사설 박물관장도 할 수 없는 게 독일이에요. 이 우리가 아는 프로이드 할아버지 닥터 프로이드가 왜 의대를 갔느냐 본인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이 김나지움을 나와가지고 김나지움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근데 프로이드가 유태인이기 때문에 게토에 살고 있는 유태인이 아니더라도 오스트리아 빈에 살고 있는 유태인이라 하더라도 본인은 유태인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대학에 갈 수 있는 분야는 딱 2분야밖에 없었어요. 법대하고 의대밖에는 갈 수가 없었어요. 역사, 철학, 종교 이런 고상하고 높은 인문학을 신학을 전공하는 그런 대학은 금지! 왜? 너는 천한 유태인이기 때문에 천한 일이나 해라! 그 천한 일이 뭐냐 하면 의사일과 변호사 일이에요.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일이죠. 놀랍잖아요. 100년 전하고 비교하면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 그게 자본주의 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100년 동안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는 한 세기 전만 하더라도 사회 하층 계급으로 취급되었던 부르주아가 사회 상층 계급으로 바뀐 가장 큰 변화가 자본주의 사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훔친다, 돈을 훔친다라는 것이 지난 100년 사이에 최고의 전문직, 최고로 도덕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도덕이라는 타이틀로 본인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그런 말이 있죠. 민나 도르모데스. 이런 게 대한민국 사회를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이 된 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1970년대. 대한민국 사회가 1970년대, 80년대로 되면서 민주사회로 바뀌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큰 소리를 치는 사회로 바뀌었다라는 거를 완전히 보여줄 때가 민나 도르모데스라는 그 이야기가 되고 그게 대도조세형 시절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1980년대죠. 70년대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본인이 태어나기도 전에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신기하다 생각이 들죠. 네. 네. 본인이 왜 이렇게 재밌는 이 시납시스 스토리를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본인이 신이 나가지고 열심히 그림을 그려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본인이 얼기설기 비슷하게 대충 뺏기기는 했는데 그것이 가진 의미를 완전히 자기 거로 소화시키지 못하고 본인이 봤던 재밌게 봤던 인상 깊게 봤던 영화를 그냥 대충 자기 나름대로의 각색하는 상상력을 끼워 맞춰가지고 지금 본인이 시납시스를 구체화시키겠다 하니까 바로 지금 뾰록 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본인이 지금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사미육이 자기 마음 없이 만화 시놉시스를 만들어 왔다는 것을 이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내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이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볼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I 초급 워크숍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성격 및 라이프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숍.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 상의 5가지 자기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